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1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페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 3월 달에 CPI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며 일단은 경계 심리가 커지며 혼조 마감되었습니다. 일단 예상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한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월달 CPI가 전월 대비 0.2% 상승에 전월에 이제 0.4%에서 마이너스 0.2%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 5.1% 상승에 전월에 6% 상승에서도 둔화됐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CPI가 좋은 모습이 보여져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는 모습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페드의 위원들이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나타내면서, 야, 이거 물가만 확실하게 꺾이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수는 무엇이냐? 혹시나 이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게 된다면 그것도 이제 이전에 이제 쭉 떨어졌던 그 부분들까지도 회복할 정도로 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설령 금리 인상이 안 되더라도 고금리가 일정 수준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네, 파산하는 기업들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이 파산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고용도 꺾이게 될 것이고 경기도 꺾이게 될 것이고, 자, 그런 부분은 시장에 자연스럽게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하여 일단 이번 CPI 어떻게 나오는지 꼭 보시고, 그런 다음에는 요 파산 건수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들 이제 5월 달에 또 발표를 하겠죠. 그건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매달 매달 경제 지표에 더욱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 기준으로 마감 시점 5월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31.1% 얘기하고 있고요. 금리 25bp 인상할 가능성은 68.9%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25bp가 시장의 중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만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닐 수도 있는 이 변수 중에 하나로 지금 떠오르는 거 하나, 요것만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음식료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유통의 문제들 때문에 음식료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 역시 이 곡물, 그 중에서도 밀이나 대두 쪽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요놈의 전쟁 때문에 생산이 급감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막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보이십니까? 아르헨티나 역시 지금 가뭄이 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콩이랑 옥수수의 생산량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콩은 여기서 말하는 게 대두거든요.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말 그대로 옥수수인데 이게 사료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사료가 비싸지면 자연스럽게 고기의 가격도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사료 관련주는 한번 살펴보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다. 금리 인상이 멈추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금리 인하에는 요것 때문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지금 가뜩이나 에너지 가격 안 빠지고 있잖아요. 곡물까지. 아, 이거는 심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 있다면 중국이 너무 좋아요. 중국 지금 예상 밑돈 물가에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에 저번에도 금리 인하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은행의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와 마찬가지의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더 풀어도 될 정도의 경기 체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 중국 경제 성장을 굉장히 극적으로 다시
이루어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중국 경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면 좋겠죠? 한국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발의 이 넘쳐나는 현금이 해외 쪽에 투자로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중국에서 이제 한국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그동안 보여줘 왔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되는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들 같은 경우에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돈 되는 시장 쪽에 좀 많이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 반도체도 그렇겠지만 전기차, 전기차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이나 아니면 뭐 기본적인 인프라나 등등등 쭉쭉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재활용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이쪽도 돈이 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설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쭉 테마로도 보시면 좋겠고, 로봇도 이게 한국이 로봇 쪽에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이랑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 자, 그리고 지금 정부가 원전 밀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국 역시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관련 테마로 엮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이 중국발 수급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건 기대를 하면서 일부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모습이 중국 쪽에서 온다라고 하더라도 고금리는 한국 역시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중견 건설사가 줄도산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건설은 아파트에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값 반등은 또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과거 역대 집값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1900년대 후반에 좀 빠지고서 2000년 초반에 막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년 행보했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또 10년 행보.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정세는 보여줄 수 있겠지만 행보를 10년 동안 할 수도 있겠구나. 요 루틴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집에 대한 공급량 자체가 너무 많았어요. 자, 해서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 지수랑 요 곡물 쪽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라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텔레그램 공방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공유하고 있으니까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랑 같은 홍보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멤버십 영상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누가 말을 해주겠습니까? 자,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어떤 내역들이 있었는지 요것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자, 일단 그냥 최근 이 세 가지 영상에서 좀 많이 오른 것들 위주로만 좀 말씀드리자면, 3월 22일 이게 제일 오래됐죠. 여기에는 하이브랑 노바텍이라고 써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보면, 자, 보이십니까? 제일 첫 번째 3월 22일 하이브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올라갔냐면, 자,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딱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21% 급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노바텍 역시 23,100원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40% 이상 이게 급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좀 까먹고 안 썼는데, 제우스 보이시죠? 이 제우스 종목도 이제 아실 거예요. 전고점 뚫고 올라간 거. 그래서 한 20% 정도 넘게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사마 알미늄. 지금 여기서는 76,60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9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외에도 막 5% 올라간 거 있고, 막 4에서 한 3%? 이 정도만 올라갔다 끝난 종목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때도 이제 결과가 좋았고요. 자, 그리고 31일 날, 자, 여기 있는 이 미래반도체. 요것도 제가 여기서 자리 잡고 말씀드린 다음에
20%더 올라갔고, 그리고 이외에도 세종 메디칼, 요거 역시 한 7에서 8%이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고도 이제 다른 종목들 역시 한 4에서 5%, 5에서 6%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이었던 4월 달 아직 꿈틀거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비고 완전 주춤주춤했을 때 12,450원이었는데요. 요거 말씀드리고 나서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급등 쭉 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KBG 역시도 이 친구 역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 14% 정도 이런 식으로 좋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종목들 역시도 지금 이 순간 뭐 한 작으면 한 4에서 5%, 물론 본전 부근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주에 한 번씩 이 멤버십 영상 촬영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거든요. 그거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알람이 안 울려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이거 올라왔습니다, 확인하세요, 안내 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왔습니다. 와, 드디어 쏘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이제 연결되면서 지금 제대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왔으면, 이제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위치에서 핵심으로 볼 만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뉴스를 좀 보자면, 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어제였나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국이랑 영국이랑 이 회담을 나누고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도 있고 지금 원전을 뭐 8개까지 늘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한국이 끼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럼 이거는 돈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원전 사업 참여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전 관련주 섹터 전체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뭐 수소나 아니면은 풍력 쪽으로도 협약을 맺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만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언급을 했던 건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부분, 풍력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영국이 이 섬이다 보니까 풍력에 대한 이 수요나 이런 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영국의 전기세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이었냐면요, 영국이 풍력 발전의 비중이 지금도 원래도 높은 상황에서도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한데 기후적인 변화 때문에 바람이 안 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주변국들까지 풍력의 이 발전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기세가 폭등을 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이 친환경의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석탄 발전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풍력 관련해서 뭐 늘리기야 늘리겠죠. 그런데 다른 이 발전의 섹터와 비교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늘리려고 할까요?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한겨울인데 유럽 지역 26도, 7도, 8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30도가 잘 안 넘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30도 뭐 초중반까지 올라가갖고 열사병 때문에 죽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수소 쪽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원전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소 생태계랑 엮기도 굉장히 쉬워질 거니까, 물이랑 전기만 있으면 수소는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두산을 보면 이 수소 기술력으로 놓고 보더라도
전 세계 탑 티어 중에 하나고 원전으로도 대형 원전, 중소형 원전 전부 다 탑 티어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좋다. 두산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협약의 최대 수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전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실 수 있죠. 태양광은 왜 안 끼냐? 이 영국 하면은 유명한 거 있잖아요. 비 많이 내리고 구름 많이 끼고 태양광이 끼어들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외의 것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두산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였나요? 21선 위에 있으면 좋다. 근데 이 241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저는 저항의 역할을 하겠지만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볼린저 밴드 하나를 찍고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못해도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241선은 뭐다? 바로 머리 위에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수월하게 뚫어줄 것 같다. 근데 지금 딱 어디까지 갔죠? 볼린저 밴드 상단. 자, 그러면 이전에 여기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1차 전략이 일단은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전략으로 넘어가서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오늘 종가에서 가격이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략이 하나가 이제 생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또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느냐, 이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가격 마무리가 이 위에서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봐야 되는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제 위쪽을 향해서 벌어질 거거든요, 이 구간이.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서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지게 된다면 얘는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겠구나. 조금 더 올라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1차 목표는 여기 481선. 가격으로 보면 한 지금 19,0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마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네, 2만원. 왜냐하면 2만원 위에 정말 두터운 개미들의 매물 벽이 있거든요. 매물대라고 하기엔 좀 약하고 벽인 것 같아요, 벽. 그만큼 물려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부근 가면은 본전이네 하면서 던지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피해가려면 일단 2만원 아래 부근까지만 노려보자.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라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볼린저 밴드 아래에서 끝나는 모습이 보여줬을 땐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때 저는 일단 241선 돌파를 해줬잖아요. 그런 만큼 다시 한번 241선 위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지면 좋겠고, 그런 상황에서 21선이 올라와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볼린저 밴드 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속도가 늦을지는 몰라도 조금 더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지지라인 역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빠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1선이 그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볼린저 하단을 찍고 21선을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 갔잖아요. 반대로 볼린저 상단을 찍고 21선 이탈하면 볼린저 하단까지 갑니다. 그러면 또다시 16,000원 부근까지 혹은 이게 벌어지게 된다면 그 아래까지 빠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만약 떨어진다면 못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선 21선 이탈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전략에 기본적인 방향성은 누가 결정을 한다? 수급이 결정을 한다. 이 수급,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계속 매수 주니까 결국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리고 기관은 뭐라고 했죠? 가격의 방어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은 뭐라고 했죠? 가격의 상승의 역할을 많이 한다. 딱 외국인 계속 들어오니까 결국에 올라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두 가지에서 빨간불이 계속해서 켜지나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전략 그대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기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기분이 좋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런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위치에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핵심은 일단 첫 번째, 뉴스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 후속 뉴스가 나오는 거나 구체적인 수주 물량이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게 한 번 더의 퀀텀 점프를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혹시 나오면 정말 좋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 제가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 기관 꼭 보시고요. 세 번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하단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데 일단 이 목표는 역시나 480, 그 다음이 2만 원이 되겠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지해주는 모습이 241선이 좋지만 위에 볼린저를 찍었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21선 이탈은 안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나오게 된다면 좀 많이 조심을 하시길 바라며 이렇게 정리를 맞춰보도록 하고요. 자, 영상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잘 봐주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이 댓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